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엄지손톱을 반대쪽 손바닥에 눌러보세요. 3초 동안 세게 누르세요. 이제 손을 떼세요. 하얗게 변한 자국이 다시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초 이상 걸렸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임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고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만한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병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 기록과 영양제 구매 영수증을 볼 때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힘들게 번 돈을 마그네슘 영양제에 쓰고 있는데 그들의 몸은 그것을 그냥 변기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8세이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11개의 다른 영양제 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매달 이런 영양제에 20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이 모든 알약들을 드셨습니다. 4년 동안 종교적으로 지켜오신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여전히 결핍 범위에 있었습니다. 4년입니다. 수백 개의 알약. 그런데도 그분의 몸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답해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박 여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그네슘 영양제의 흡수율은 재앙적으로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은 삼킨 마그네슘의 30%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400mg짜리 마그네슘 알약을 드셔도 실제로 몸이 사용하는 것은 40mg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흡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복용 시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마그네슘을 차단하는 특정 조합이나 효과를 5배 이상 증폭시키는 특정 조합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6년간 저는 주로 만성피로, 근육 약화, 심계항진,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모두 마그네슘 결핍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밀은 마그네슘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드시고 있는 마그네슘을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지금 모든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정확한 3단계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싼 영양제에 단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몇 주 안에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역전시켰습니다. 어떤 흔한 음식들이 지금 몰래 마그네슘 흡수를 막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용 방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단순히 조금 피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5년 안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해왔으며 노인병학과 대사장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노인 환자분들이 세브란스 병원 제 진료실로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비틀거리며 들어오십니다. 만성 피로, 밤에 잠을 깨우는 근육 경련, 손주들 이름을 잊을 정도로 심한 뇌 안개, 그리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들 거의 모두가 이미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제한된 연금으로 매달 돈을 쓰고 계시는데 그들의 몸은 그것을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70%의 확률로 여러분의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3개월 전 74세의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층 진료실에 올라오는 계단조차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물을 따르려고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산화마그네슘 정제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내내. 제가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분피를 삼키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영양제 산업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마그네슘 흡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은 단순한 깔때기가 아닙니다. 매우 선택적인 장벽이며 마그네슘이 그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의 화학적 형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둘째, 복용 시간이. 복용 시간이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갈지 변기로 들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셋째, 특정 영양소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그네슘은 흡수될 수 없습니다. 먼저 형태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명동이나 홍대의 약국에 가보시면 산화마그네슘으로 가득 찬 선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하기에 가장 저렴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의 흡수율은 단 4%에 불과합니다. 4%요. 즉, 500mg 알약을 복용하면 몸은 겨우 20mg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 퇴직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심한 다리 경련 때문에 산화마그네슘을 하루 2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경련은 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글리신 산마그네슘으로 바꾸고 복용 시간을 조정했을 때 그분의 경련은 12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8개월 동안 고생하신 후 12일 만에요. 선택하는 형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글리신 산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은 30에서 50%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물보다 최대 12배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산화마그네슘을 복용 중이시라면 즉시 중단하고 이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2번째 중요한 요소로 이어집니다. 바로 복용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신체 능력은 위산 수치, 코르티솔 리듬, 소화 효소 생성에 따라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동합니다. 제가 병원의 모든 환자분께 가르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을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위산이 가장 낮아서 마그네슘이 적절한 분해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대신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잠들기 직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이것은 2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마그네슘은 신경계에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문자 그대로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두 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음식과 음료와 함께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그네슘이 혈류에 들어갈 기회조차 갖기 전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그 알약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에는 타닌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에서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장은 이 복합체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채 소화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홍차, 녹차, 모든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기 최소 2시간 전 또는 4시간 후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필수입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적이 아닙니다. 칼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숨겨진 차단제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근육이 너무 심하게 경직되어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마그네슘을 복용하십니까?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보충제 바로 다음에 복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이깁니다.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마그네슘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이 보충제들을 최소 8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칼슘을, 밤에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라고요. 2주 만에 그분의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2주였습니다. 복용 시간을 고친 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최적의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공복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산은 마그네슘 흡수에 완벽한 pH 수준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복용 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빠르게 작용하며 늦은 오후에 반, 잠들기 전에 반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부드러우며 소화 불편 없이 수면을 촉진하기 때문에 야간 복용에 완벽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저렴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용 중인 보충제에 아마 이것이 들어있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충제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즉시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위산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충분한 위산 없이는 마그네슘이 흡수를 위해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소량의 산성 음식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토마토 반쪽이 완벽하게 작용합니다. 또는 사과 식초 1티스푼을 섞은 물 한 잔과 함께 마시십시오. 산이 마그네슘을 녹이고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제가 경고해야 할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 흡수를 파괴하고 기존 마그네슘 저장량을 적극적으로 고갈시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시는 와인 한 잔조차도 마그네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술을 정기적으로 마신다면 기본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그네슘 섭취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제 마그네슘 흡수를 망치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제 23년 임상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영양제가 완전히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조합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마그네슘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기도 전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더 나쁜 것은 결핍 증상이 매일매일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율의 70%까지 파괴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장의 화학적 장벽을 만듭니다. 홍차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탄닌 성분이 마그네슘 분자와 직접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바로 배출시킵니다. 통곡물빵이나 현미를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이러한 음식의 피트산이 마그네슘을 소화할 수 없는 형태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찾아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하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그네슘 영양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품질이었습니다.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녹차라고 답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요. 그 녹차가 몸이 단 한 분자도 사용하기 전에 마그네슘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카페인이 든 음료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칼슘이 마그네슘과 흡수를 위해 직접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칼슘을 선택하고 마그네슘을 거부할 것입니다. 절대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겨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철분 영양제나 칼슘 영양제와 동시에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러한 미네랄들은 서로 싸웁니다. 하나만 이기는데 마그네슘은 항상 집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입니다. 85%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합니다. 저녁에 구연산 마그네슘을 드시면 밤새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흡수되기 전에 배출해 버립니다. 아침에 공복에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면 산성 환경이 효과를 파괴합니다. 15%도 안 되게 흡수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확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의 경우 잠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위 배출을 늦추고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의 경우 이른 오후, 점심 후 최소 2시간 뒤에 작은 과일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천연 과일산이 흡수를 돕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의 경우 오전 중반에 드시되 절대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말고 물과만 드십시오. 이제 증폭 비밀입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키는 특정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핵심 열쇠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없이는 장세포가 마그네슘을 혈류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최소 15분의 아침 햇빛 노출이나 매일 1,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6가 두 번째 열쇠입니다. 흡수 후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매일 바나나 하나나 작은 고구마 하나를 드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형태의 B6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폭제는 연구하면서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위산입니다.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제산제를 자주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박 여사는 마그네슘과 함께 녹차 마시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밤에 맹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했고 비타민 D를 위해 아침 산책 15분을 추가했습니다. 3주 만에 밤에 오는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낮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흡수의 힘입니다. 이제 모두가 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변기에 버리게 만드는 네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한 가지 실수가 매년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여러분의 몸이 이 필수 미네랄에 굶주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왔고 다리 경련 없이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마그네슘 영양제를 빠짐없이 복용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년입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이 완전히 낭비된 채 그녀의 시스템을 그냥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여러분 몸의 능력은 소화 효소 생성과 위산 수치에 따라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 일찍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위산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장 흡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드시는 음식과 결합하면 시간 재앙은 더욱 악화됩니다. 박 여사는 커피와 통곡물 토스트가 포함된 아침 식사 바로 전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마그네슘 흡수 파괴자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단 2시간 만에 신장을 통한 마그네슘 배출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통곡물의 피트산은 장에서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녀는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드린 올바른 시간 복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여사에게 처방했고 6주 만에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으며 다리 경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야 할 정확한 3번의 복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입니다. 오후 늦게, 구체적으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첫 번째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이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장은 최적의 흡수 상태에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강합니다. 이 시간대만으로도 아침 복용에 비해 약 60%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시간대입니다.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두 번째 복용량을 드세요. 식사와 함께가 아니고 식사 후도 아니고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은 마그네슘이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위산에서 녹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30분 후 음식이 들어오면 마그네슘은 이미 부분적으로 흡수되었고 음식이 실제로 장벽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시간대, 그리고 이것이 박 여사의 모든 것을 바꾼 비결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소량을 복용하되 반드시 특정 동반 영양소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흡수는 비타민 B6와 결합할 때 200% 증가합니다. B12도 아니고 비타민 B 복합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B6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야간 마그네슘 복용량과 함께 50mg의 B6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또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지만 B6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목록을 즉시 적어두세요. 제가 언급한 커피와 차,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먹는 현미를 포함한 모든 통곡물, 시금치와 잎채소,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채소의 옥살산염이 보충 마그네슘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칼슘과 마그네슘이 장에서 동일한 흡수 채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강화하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보카도 반개 또는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상업용 제품이 아닌 자연 발효된 종류만. 고등어와 같은 작은 조각의 지방이 많은 생선. 이러한 음식들은 장세포가 마그네슘을 혈류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박 여사는 이 시간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단지 다른 시간대와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6주 후, 그녀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적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충제 회사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간단한 생물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더 많이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가는 대신 화장실로 곧바로 가는 가장 큰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매일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강남 출신의 68세 여성을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만 2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혈액 검사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3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그녀의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칼슘 방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로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침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무엇을 드셨나요? 우유일 수도, 요구르트일 수도, 치즈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뼈를 보호하라고 말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모든 밀리그램의 칼슘은 장에서 흡수를 두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칼슘이 있으면 몸은 항상 칼슘을 먼저 선택합니다. 마그네슘은 밀려나서 배출됩니다. 여기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유제품, 칼슘 보충제 또는 칼슘 강화 식품을 섭취한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제 말은 절대로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칼슘이 첨가된 오렌지 주스, 그리고 많은 한국 가정에서 밥과 함께 먹는 작은 마른 멸치가 포함됩니다. 평생 칼슘이 노년층에게 필수적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필수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그런 다음 기다리세요. 점심은 일반 음식으로 드시되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세요. 그런 다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것이 마그네슘 시간대입니다. 위산은 여전히 활성 상태이지만 칼슘 방해는 최소화됩니다. 귤이나 딸기와 같은 비타민C가 있는 작은 과일 조각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비타민C는 마그네슘 흡수를 상당히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흔한 두 번째 파괴자가 있습니다. 피트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을 가능성이 높은 음식에 존재하는 조용한 마그네슘 차단제입니다. 피트산은 통곡물, 현미, 콩, 견과류에서 발견됩니다. 네, 모두가 먹으라고 하는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음식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 보충제와 동시에 먹으면 피트산이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성북구 출신의 71세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다음 즉시 아몬드 한 줌을 먹으면서 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의 근육 경련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몬드와 마그네슘을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라고 말했을 때 그의 경련은 2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요. 여러분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곡물빵, 현미, 콩 또는 견과류를 먹는다면 그 전후 3시간 이내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같은 날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한다면? 같은 날에 복용해야 한다면 가능한 1시간 간격을 최대한 벌리십시오. 아침에 곡물, 오후에 마그네슘. 또는 오후에 견과류, 저녁 취침 전에 마그네슘. 세 번째 흡수 방해 요인은 제산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분들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위산을 감소시키는데 마그네슘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제산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60%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용 시간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인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마그네슘을 언제 복용하는지, 그 시간 전후로 무엇을 먹는지 적어보십시오. 즉시 문제를 발견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마그네슘 흡수를 파괴하는 6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손들이 음식에서 영양소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육모들이 높고 강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마그네슘을 혈류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육모들은 손상되고 납작해지고 거의 기능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동전을 집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이런 손상을 일으킬까요? 제가 매일 환자들의 장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는 3가지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시간에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만성 염증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 없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자극받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염증이 그 소중한 육모들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많은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다리 경련 때문에 밤마다 잠에서 깬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저녁 8시나 9시에 가장 많은 양을 먹고 2시간 후에 잠자리에 든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장은 치유해야 할 시간에 과부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한 지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이 갑자기 더 잘 작용해서가 아니라 장 내벽이 마침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용히 장 내벽을 파괴하는 약물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약물들은 위산을 감소시키지만 소화관 전체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낮은 위산은 장 내벽이 손상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육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수년간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결과가 전혀 없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고 의료 감독하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중단했을 때 갑자기 6주 만에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파괴 요인은 가장 간과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장으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육모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혈류 없이는 위축되고 죽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한 후 최소한 10분간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즉시 흡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4세의 퇴직 교사 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해외에서 수입한 가장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에 수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혈액검사는 여전히 결핍을 보여줬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즉시 책상에 앉아 3시간 동안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혈류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시만 드렸습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아파트 단지를 2바퀴 걸으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그분의 마그네슘 수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최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 건강은 직접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복용하는 모든 영양제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변기로 흘러가는지를 결정합니다. 몇 달 동안 마그네슘을 복용했는데 개선이 없다면 문제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이 그것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 내벽을 고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3단계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변기로 흘려보내는 영양제에 매달 수십만 원을 낭비하던 제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바로 그 프로토콜입니다. 첫 단계. 물이 아닌 지방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과 부산의 약국에서 가장 흔히 판매되는 형태인 산화마그네슘은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겨우 4%입니다. 4%. 즉 100mg을 삼키면 96mg이 6시간 내에 씻겨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마그네슘을 복용했지만 다리 경련에 전혀 개선이 없던 강남에서 오신 78세 환자분과 일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중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영양제를 참기름 1스푼과 함께 복용한 지 2주 만에 수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을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아몬드 1줌, 치즈 1조각, 올리브유 1스푼. 지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2번째 단계. 절대, 제 말은 절대로 마그네슘을 칼슘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둘을 함께 복용하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복합 영양제를 삽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십시오. 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최소 8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이 3배가 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69살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두 미네랄을 분리해서 복용했더니 단 3주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3번째 단계입니다. 본인의 증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비와 근육 경련이 있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선택하세요. 불안과 수면 문제가 있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선택하세요. 기억력 문제와 머리가 멍한 증상이 있다면 마그네슘 스레오네이트를 선택하세요. 각 형태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흡수되며 다른 조직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사서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82살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2년 동안 마그네슘을 복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산화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글리시네이트로 바꿔드렸더니 4일 만에 밤새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마그네슘 병을 확인하세요. 산화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고 물과 함께만 복용해 오셨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한 알에 함께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당장 버리세요. 거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수면이나 불안으로 고생하신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구입하세요.
변비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신다면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구입하세요.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400mg을 복용하세요. 저녁 식사에는 자연스럽게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이 많은 식사를 한 후 최소 8시간 후에 복용하세요. 다른 것은 바꾸지 말고 3주 동안 이렇게 하세요. 2주 안에 정말로 결핍 상태였다면 수면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육 경련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후에 기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들이 신체가 마침내 드리는 것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이미 구입하고 있던 것을 복용하는 방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힘과 독립성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가족 중 60살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과 수천 달러의 낭비된 보충제 비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치유될 만큼 강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실 건가요? 새로운 루틴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연구 기반 건강 조언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